그러면 5.16 혁명 이전, 즉 1960년 당시 한국의 수입 대체 산업이나 특정 기간 산업 부문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본격적인 경제 개발 단계에는 아직 발을 들여 놓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해방 후 혼란기의 극복, 6.25 동란의 수행과 전제 복구 등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원조가 한국의 경제면에 어쨌든 크게 기여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그 원조 정책의 묘를 얻지 못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정책 빈곤 및 부패 등 요소로 국가 경제의 중추 분야가 파탄 직전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0년적 혁명 이전의 국민 총생산량의 추이를 더듬어 보면 1953년에 불변가격 GNP 8,363억 칸이 1958년에 와서는 11,112억 칸으로 올랐으나 1953년을 100의 지수로 보면 1958년은 132.9가 되어 연간 평균 6%의 성장을 보였을 뿐이다. 그 내역을 산업별 구성 비율로 보면 1958년에 있어 제1차 산업 40.1%, 제2차 산업은 17.2%이고 제3차 산업은 42.7%로서 이렇게 볼 때 제3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비대한 반면에 제2차 산업은 너무나 빈약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산업의 태종은 농업 생산품으로서 당시 전 인구의 75%를 점하였던 농민 생산이 전체의 40%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의 생산 구조가 기형적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 경제의 비참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잉여 농산물의 과중한 도입이 얼마나 농촌 경제를 위협하였고 그로 하여금 생산 의욕을 잠식케 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정부의 외환율 유지 정책이 전혀 농촌을 도외시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여 마침내 오늘날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말지 아니하였는가. 이러고서 어찌 한국의 농촌이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실인즉 우리의 농촌은 해방 이후 이 시기까지 경장 면적이나 단위 생산력에 있어서는 전혀 한 걸음도 앞을 디디지 못하고 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이 구정권하의 한국 경제는 농업면의 압박을 가하고 공업면의 부진을 획책함으로써 결국 제3차 산업의 비대만을 촉진시켰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을 제1, 2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면을 보면 수출이 수입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1959년 수출 총액은 불과 1916만 불인데 대하여 수입 총액은 어떤가? 놀랍게도 입초가 5,936만 불인 7,852만 불이다. 연평균 약 5천만 불 선의 이 국제 수지의 역전은 1955년 이래 5.16 혁명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마땅히 최대한으로 수입 대체 산업 진흥책을 강구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10년을 하루같이 이들은 오불관원인양 무관심 하나만으로 일관하여 왔다. 한 푼의 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외화 획득을 위한 산업, 즉 공업제품, 광석물, 수산 자원의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아울러 국내 공업화와 실업자의 흡수, 국민 생활의 향상도 기할 수 있는 외화가 아닌가. 적자 무역에서 흑자 무역으로 이것은 자립 경제 건설과 국내 자급 자족을 기하는 의미에서라도 기어코 성취되어야 할 과업 중의 과업이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인 한국 경제에서도 한 가닥 희망적인 지대가 있으니 이것이 곧 특수산업과 지하자원이다. 무연탄, 중석, 철광과 수산자원인 해대, 석화, 한천새우, 기타 해산물과 공예품, 인삼류, 도자기, 면실류, 해바라기유, 특수화학약품, 그리고 농우 등은 우리의 수출 부문에서 큰 비중이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고도 결국은 무성의한 구정권의 처사로 인하여 방치되어 미개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가 경제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 불가결한 요건인 동력 부문은 과연 제대로 돌아갔던가 살펴보자. 세계 자원 연감에 의하면 한국의 석탄 매장량은 약 56억 톤이다. 전 세계 매장량의 0.1%에 불과하다. 그것도 남한만으로는 6억 5천만 톤.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에서 보면 그 비율은 0.01%로 줄어든다.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석탄의 매장량과 유지 연수는 미국이 4,400년, 영국은 820년으로 되어 있고 불란서와 일본은 각각 375년과 200년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가? 민주당 정권 시의 석탄 개발 10개년간 계획에 보면 목표량이 1200만 톤, 그것이 확실하고 근거 있는 산출이라면 단 40년에 유지받게 될 수 없다. 이 같은 석탄 매장량으로 본다면 한국의 동력원은 지극히 비관적이므로 대신 수력발전 등 전력 부문의 개발에 나서야 옳았다. 그러나 이 부문은 석탄 사정 이상으로 말이 아니었다. 석탄의 매장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래에 관한 걱정이 되겠지만 보다도 당면한 고충은 탄가의 앙등과 수요 부족에 있었다. 한국 동란 이래 세계의 탄가가 9불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선을 훨씬 상회하여 왔었다. 수요면은 어떤가? 구정권 시의 계획이 1961년도에 543만 9천 톤에 비하여 그 5년 후는 998만 1,000톤이 수요 예견량으로 되어 있다. 이러자면 1960년대의 2배 증산이 뒤따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채탄 실적은 다분히 비관적인 현상을 노정하는 것이었다.
공업면에서는 동력 역할을 하고 국민 생활에는 의식주와 대견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인 이 석탄이 구정권 하에서는 전술한 수급 지체와 탄가의 고율로 하여 그만큼 나라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던 것이다. 석탄과 더불어 자주 경제 확립의 원동력이자 현대 공업의 기초 자원이요 국민 생활의 필수 자원인 이 전력은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여기서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의 확보 여하에서 비롯되는 놀라운 결과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현대 문명사회,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큰 바 있다. 전력은 곧 국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한국과 같이 후진국에 있어서 이것이 감당하는 역할은 국력 이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철로가 동맥으로 통한다면 전력은 그 심장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 이같이 중요한 전력. 그러나 우리는 이와는 너무나 인연이 멀었었다. 1945년 8월 당시 남한은 8만 1000kW의 자체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6만 kW의 양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3년 후인 1948년 5월 14일에 와서 북한 측은 일방적으로 단전을 선언하고 말았다. 모든 산업은 중단되다시피 하였고 거리는 암흑화한 느낌조차 있어 그 답답함을 우리 국민은 이미 만끽한 바 그대로다. 6.25 동란에 와서는 이 8만 kW의 출력마저 기능을 잃고 말았다. 구정권은 여기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였던가. 부패와 무능으로 그저 방관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혁명 직전 민주당 정권 자신에 의하여 발표된 전력 요강에 의하면 당시에 평균 출력 19만 5천 kW, 최대 출력 26만 5천 kW로 되어 있고 그 수요량에 있어서는 평균 25만 7천 kW, 최대 수요량에 있어서는 37만 2천 kW라 공표되어 있다. 이렇게 구정권 자신의 공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 부족량은 17만 7천 kW이다. 그러나 부족량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간 5만 kW의 자연 수요 증가를 계산한다면 그때부터 10년 후에 총 수요량은 79만 5천 kW가 된다. 구정권화 17만 7천 kW의 부족량과 1970년에 순 증량 60만 kW의 건설 사업은 도저히 그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혁명 이전부터 각별히 전력에 대하여는 주의를 경주하여 왔다. 더구나 외국과 우리를 비교하였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1960년대를 기저로 하여 선진 각국의 1인당 연간 수요 소비량과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5220kW, 캐나다 4830kW, 미국 3220kW, 스위스 2790kW, 뉴질랜드 1833kW, 일본 800kW, 한국 67kW. 참으로 놀라운 개수이다. 인구 2400만을 헤아리는 당당한 독립국가인 이 나라가 미국 디트로이트시 소재 포워드 자동차 회사 하나의 발전량 34만 kW보다도 훨씬 그 아래를 오가는 상태다. 이러고서 어찌 자주며 자주의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러고서 어떻게 한국의 공업화를 소리칠 수 있는 일일까? 이러고서도 구정권은 무슨 면목으로 정권을 또 감당하겠단 말인가? 우리는 사력을 다하여 전력의 개발에 다투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력 없이 생산이 있을 까닭 없고 생산 없는 곳에 민족 경제의 생장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